분명한 건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양자 대결이 양강 구도와는 다른 말입니다. 양자 대결은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둘만 남는다가 양자 대결. 양강 구도는 다른 후보 중에서 두 후보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양강 구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상호 원내대표가 양자 대결을 보도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양자 대결 구도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될 것을 전제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구도를 여론조사에 담아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진행하는 여론조사 과정에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도를 하고 말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 한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양자 대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자 대결도 하고 있고 다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던 것. 급기야 지난 양자 대결, 반기문 문재인 혹은 황교안 문재인 이런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을 때도 양자 대결 결과는 있어 왔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양자 대결을 조사를 왜 했냐고 여론조사 기관을 공격하더니 이제 모든 조사 결과가 지금 네 군데서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보도하지 말라. 우리도 이제 돌직구쇼도 보도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권위주의 그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발상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집권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치 저렇게 생각하는 어떤 세력이 그 정권을 잡게 되면 마치 이런 보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얘기했지만 지금 다자 구도로 저는 그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 권리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층이면은 홍준표한테 줄 것인가, 이거를 안철수한테 줄 것인가,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게 해서 이럴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우상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하라. 이 말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 옳다 그르다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까 말한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기에도 걸리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가 다양한 가상 대결과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셋 중에 한 명만 나올 건데 왜 세 명 다 동시에 후보로 못 나오는데 여론조사 왜 다 했겠습니까?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 측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당신들 단일화 할 건데 토론할 때 뽑아가지고 한 명 골라가지고 나와라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흔들리는 수성자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강한 느낌이 아니라 그게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안철수 후보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프레임 전략 안철수 요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5등 할 때부터 결선투표 하자고 한 사람이다. 국민이 결선투표를 해줄 것이다. 민주당도 결선투표 원래 좋다고 했다가 슬슬 빼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구 사퇴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결선투표 해줄 거다라고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양자대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양자대결 말고 오자대결과 다자대결, 사자대결 결과를 보면요. 김병민 의원님, 오늘을 기점으로 다자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떤 다자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 질문은 안철수 후보에게 조금 쓴소리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조금 전 김광덕 전 부장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게 다 안철수 자기 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고 지금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른바 안정적인 수권 능력.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의 의원수가 30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명도 안 되는 의석을 갖고 대통령이 돼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전혀 퀘스천 마크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해답, 전국 운영에 대한 정책
이런 것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대선의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이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39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요. 이현주 의원이 오늘 탈당해서 합류하면 40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40석 자체도 사실 어찌 보면 호남이 거의 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고 수도권에 불과 몇 석 되지 않는 의석을 갖고 있을 뿐이고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과반 의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80석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있는 40석의 의석을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자강론을 외쳤던 거는 후보와 캠프의 전략상으로는 아주 적절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 수치를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5월 9일 선거 때까지 그대로 굳은표로 갖고 가면서 진짜 사람들의 표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강론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왜 안희정 지사에 대한 표가 그게 안철수 후보로 뒤늦게 돌아왔는지를,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로 그대로 가지 않고 안희정 지사로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양극단적인 형태로서의 정치로 다시 가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과론적으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따라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지금부터 어떻게 40석의 그 의석을 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연정의 가치 등으로 집권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일 겁니다.